오늘은 로그 함수를 합니다.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서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이제 기본형 정리하고, 이걸 평행 대칭 이동한 표준형 정리하고, 지수 함수처럼 로그 함수도 일반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는 로그 함수에 관련된 최대 최소, 그리고 이제 로그 방정식, 그리고 로그 부등식. 이렇게 하면 로그 함수 단원이 끝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끊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로그 함수의 기본형부터 해볼게요. 로그 함수의 기본 형태. 로그 함수는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y는 로그 ax.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녀석은 y는 ax 제곱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면은 x하고 y를 바꾼 다음에 그걸 y에 대해서 정리해서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면 딱 로그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은 역함수 관계야. 그럼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는 두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일단 밑이 1보다 크다 할 때는 지수 함수가, 노란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죠. 얘가 1이었고, 그런데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y는 x에 포개지게 생겼죠. 그래서 y는 로그 ax고, 이 녀석이 y는 ax 제곱이다. 여기 1,0을 지나고요. 밑이 0하고 1 사이에서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하죠. 0가 1이고,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 위에서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만나고요. 그 다음에 1,0을 지납니다. 이게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밑이 1일 때. 그래서 여기서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만 쳐다보면 밑이 1일 때는 이렇게 생겨서 증가함수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겨서 감소함수가 된다. 이거는 지수하고 로그 함수가 비슷한 성격이네, 그치? 그럼 여기서 또 로그 함수 기본형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자고. 첫 번째는 정의역. 자, 두 로그 함수 기본형을 보면은 얘는 다 y축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정의역 x바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치역.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증가폭이 조금씩 둔화되긴 하지만 계속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 손가락이 있네.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지수함수에서도 점근선이 있었는데 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그래프가 점점점 y축에, 여기도 점점점 y축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x는 0이 점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편, 자, 이거의 절편은 1,0이 되죠. 그 다음에 증가감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는 지수함수에서도 간단히 말한 것처럼 x 값이 커질 때, 그때 함수 값도 커지는 걸 증가함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밑이 0하고 1 사이면 지수함수하고 똑같이 감소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는 위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x값이 더 큰데 함수값은 더 작아. 그래서 이것도 지수함수랑 성격이 비슷해.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니까 이것은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당연하게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역함수를 갖는다. 그럼 이 성질을 보면 이제 지수함수하고 xy를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는데 로그는 치역이고, 그리고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수였는데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양수고, 점근선 지수함수는 y는 0이었는데 로그 함수는 x는 0이고, 절편이 지수함수는 0,1이었는데 로그는 1,0. 자, 증감은 공통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아이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 녀석하고 밑이 누가 더 클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자, 밑이 누가 더 클까요? 둘 중에 밑이 큰 녀석. 자, 이거는 y가 1일 때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y 값이 1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 녀석들과 만나는 요 점들, 여기다 a 넣어야 1이 되죠. 여기다가 b 넣어야 1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 b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찾으면 되지만 직관적으로 외우시길 추천합니다. 로그 함수는 이렇게 x축에 가까울수록, 증가할 때 x축에 가까울수록 밑이 커집니다. 밑이 크다. 클수록 허리를 숙여요. 이렇게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 녀석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비교해보자. 얘는 y는 로그 dx, 얘는 y는 로그 cx. 자, 이것도 여기 1과 만나는 점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할 겁니다. 원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까먹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거는 밑이 작다예요. x축에 가까울수록 밑이 작습니다. 얘는 x축에 가까울수록 밑이 크고요. 지수함수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지수함수도 증가하는 경우는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요, 감소하는 경우는 밑이 작을수록 y축에 가깝다 그랬죠. 그 성질이 곧 x축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클수록, 증가함수는 클수록 가깝다. 로그도 밑이 클수록 x축에 가깝다. 얘는 y축에 가깝다. 감소 경우는 작을수록 y축에 가깝고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네, 똑같은 성질이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로그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특히 이 첫 번째 지수하고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이 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데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에서는 이 둘을 활용한 문제들이 되게 자주 출제가 됐거든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도 2학년에서도 하나가 나왔고 3학년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풀어줄게요. 그래서 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로그 ax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해가지고 표준형식을 생각해보잔 말이야. 표준형식. 일단은 대칭이동 먼저 생각해봅시다. 대칭이동. 자, x축 y는 로그 ax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x축 대칭이동을 한다 그러면 y보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y축 대칭이동을 한다 그러면 x보호가 바뀔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 xy가 다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x대칭 이동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수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을 보면 결국은 기본 형식에 대해서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거나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 원점 대칭은 둘 다 생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이 녀석 y는 로그 a의 x 대신 x 빼기 m, y 대신 y 빼기 n이니까 뒤에 플러스 n 이렇게 붙죠. 자, 여기 이제 평행이동한 식의 형태입니다. 평행이동한 식의 형태. 그래서 이 녀석들 그래프를 다 하나씩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그릴게. 로그 ax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해서, 자,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y는 로그 a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ax인데, 요거 로그 성질에 의해서 y는 로그 a분의 1의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밑이 서로 역수관계면 x축 대칭 그래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y는 로그 2x랑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분의 1x 같은 애를 말하는 겁니다. 위치 역수관계면 x축 대칭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증가함수의 기본형이니까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y축 대칭한 그래프. 자, 이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원점 대칭하면, 자, 여기 로그 함수인데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자, 여기 원점 대칭한 그래프가 되고요. 지수 함수는 안 그려도 되겠지. 자, 이번에 이제 평행 이동화면인데 로그 a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을 때, 그 평행 이동한 그래프 혹은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뭐 지금 간단하게 그려지니까, 평행 이동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점근선 그리고 이 절편 또는 정점, 이 둘의 이동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이 둘의 이동을 살피는 게, 지금 얘가 1,0이었는데 mn이 그냥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녀석 n만큼 더해져서 1 플러스 m, n 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나게 되고요. 자, 이 녀석도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이 x는 m이 되고, 이렇게 이 점근선과 이 정점 사이의 간격은 1이에요. 이 간격이 변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이렇게. 즉 x축 평행 이동에 의해서 점근선이 영향을 받게 되겠네, 그치? x축 평행 이동에 의해서 점근선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걸 알았을 때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의 식을 딱 보고, 아, 이 녀석은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는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의 그래프 그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의 그래프.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의 기본형을 고려하고, 그 기본형을 어떻게 대칭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 순서로 고려하면 됩니다. 늘 대칭 이동을 먼저 고려하고 평행 이동을 고려해야 돼. 자, 기본형은 y는 로그 2x이겠죠. 그런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걸로 봐서 대칭 이동을 했는데, 무슨 대칭 이동을 했냐면 y축 대칭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보면 x 빼기 4인 거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x 대신 x 빼기 4가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4만큼, 뒤에 상수항이 1이 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y는 로그 2에 4-x 플러스 1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로그 2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 1,0과 점근선이 있는데, 이걸 y축 대칭하면 얘가 되죠.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이거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니까
3,1이 되고요. 자, 점근선을 살펴보면 Y축 대칭하면서는 점근선은 그대로고요. 이걸 X축으로 사방큼 평행 이동하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점근선이 생겨서 결국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아유, 목이 안 좋아서. 자, 두 번째는 좀 빨리 그리는 법인데, 자, 그래프만 그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자, 위에 녀석이 이게 정석이라는 거, 이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개념인데, 자, 이 녀석에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진수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죠. 그게 점근선입니다. 진수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로그는. 그러니까 그 0이 되는 점에 점점 가까워져요. 0이 되는 선에. 두 번째는 정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한 점 찾으면 돼요. 이 과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진수가 0이 된다는 건 x는 4죠. 정점이라는 건 이 녀석이 밑과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라는 뜻으로 쓴 건데, 밑과 관계없이 진수가 1이 되면 로그 값은 언제나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려면 x가 3일 때죠. 3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3,1이 정점이 되고, 그 점은 아까 이렇게 찍혀 있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해보면 x는 4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는 거고요. 3,1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근선이니까 일단 그래프 모양은 둘 중 하나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죠? 그럼 여기서 그 외 한 점을 찾는데, 그 외 한 점을 찾을 때는 얘가 1이 되는 점을 찾으면 편하겠죠. 진수가 2일 때, 그지? 그래서 x에다 2 넣어서 얘를 1로 만들고 2,2를 지난다. 그럼 여가 아까 3,1이었는데 2,2면 요 위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이제 그래프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잘 익혀두시길 바래. 그러면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 또는 평행 이동한 형태, 그리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최대치수는 그럼 문제 좀 풀고 정리할까요? 네. 자, 로그 함수의 함수값 1번 fx가 이거 넣을 때 f8이 1이면 f26은 뭐 이건 간단한 문제죠. 자, f8은 로그 a의 9 따라서 로그 a의 9는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4가 되고 로그 a의 3은 2. 자, f26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굳이 a제곱은 3이고 a는 루트 3, 요거는 일단 고려. f26은 로그 a의 27 빼기 3인데 27이니까 3 로그 a의 3이 되겠네, 그지? 거기서 3을 빼래. 로그 a 3이 2라 그랬으니까 네, a 값 몰라도 답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간만에 나온 걸 한번 보고 갈까요?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녀석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이 주어진 fx는 로그 3의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로그 3의 2분의 3, 2 넣으면 로그 3의 4, 로그 3의 3분의 4. 자, 그 다음에 로그 3의 4분의 5 이런 식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n 넣으면 로그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 그럼 이 녀석 다 더하면 성질의 n에서 곱하기가 되고, 요거는 우리 시그마에서 본 적 있죠. 본 적 있는 형태죠. 그래서 지워질 거 지워지면서 정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전기에서 소거되는 시그마 계산 꼴. 자, 이거 구해야 되네. 그러면 n은 얼마야? 16이 되나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7번 y는 로그 ax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로그 ax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다음 지역실수선체 얘 맞고요.
a, 1 지난다. 네, a 넣으면 1 지나죠. 점근선 x는 0이다. 맞고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맞고요. 그래프는 로그 a분의 1 x분의 1 그래프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뭐야? y는 a의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면 플러스가 되네요. 이 녀석과 원점 대칭은 아니다. 그래서 건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그냥 숫자가 다 밝혀졌고 뭐 미지수 같은 거 없으면 평행 대칭 이동 써도 되고 아까 말한 좀 빨리 구하는 법 이용해도 되는데 빨리 구해볼까요? 자, 얘는 점근선 x는 1. 자, 정점은 여기 로그 10이지. x에다 0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0,2.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얼마 지나면 좋을까? 그게 한 점 마이너스 9 넣으면 되겠네. 밑이 10이 넘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다. 마이너스 9,1 그렇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되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정의역은 x는 1보다 크다. 그러면 x는 1보다 크다? 네, 아니죠. 얘는 1보다 작은 쪽에 그려지죠 지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예, 이건 맞고.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다. 네, 0,0 지날 리가 없죠. 네,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 네, 증가함수죠.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 그래프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식을 보고 정의역만 구하여라. 로그 함수의 식을 보고 정의역만 구할 때는 진수 조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로그는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x의 범위가 나오고 그게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 17번 풀게요. 로그 2x 그래프하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y는 x는 항상 x좌표가 주어질 때 y좌표를 가르쳐 주려는 거죠. 자, 2분의 1의 a 빼기 c제곱의 값과 같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요거 옆으로 연결해서 y좌표를 정하고 봅시다.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그럼 이 녀석이 d, 그리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c, 이 녀석이 b, 그리고 이 녀석이 a, 이 녀석이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2분의 1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c제곱이니까 2분의 1의 a제곱 값과 2분의 1의 c제곱 값을 알면 되는데 여기서 로그가 주어졌으니까 로그를 가지고 정리해보자고. 일단 로그는 d를 넣었더니 c가 나왔대. 그렇다는 얘기는 2의 c제곱이 뭐라는 거야? d라는 거죠. 2의 c제곱은 d다. 그러면 2분의 1의 c제곱 관련돼 있네. 그럼 2분의 1의 a제곱이 되는 건 그렇지 b 넣어서 해봐야겠네. 자, 로그 2의 b제곱은 a가 되겠다. 그럼 2의 a제곱은 b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2분의 1의 a 빼기 c니까 2의 c 빼기 a제곱을 원하는 거고, 그러면 2의 c제곱, 아니 2의 a제곱이니까 얘는 d에서 b를 나누면 되겠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3번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b, c에 대해서 a, b, c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뭐 역함수를 구해보죠. 뭐 x, 자, 요거 4에 y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4 넘기고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네. 따라서 y는 4의 x 빼기 4 플러스 2의 2x 마이너스 8 플러스 1. 따라서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8이고요, 그리고 c는 1이 됐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6. 네, 넘어갈게요. 27번 하나만 볼까요?
로그 ax 플러스 b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교점 좌표가 1,3일 때 a하고 b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로그 함수가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증가함수인데 그 녀석이 역함수와 만나는 점은 y는 x 위에 있죠, 그죠?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데 x좌표가 1, 3이라는 건 결국 1,1과 3,3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가 얘를 지나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니까 a제곱은 3이 되나? a제곱은 3, a는 루트 3이 되나? 네, 이렇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 y는 x 위에서 만난다 라는 거. 28번. 자, a가 2 로그 2에 오고 b가 4고 c는 로그 4에 250일 때 이때 대소 관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로그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증가함수란 얘기는 결국 진수가 클수록 로그 a의 fx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할까? 자, 밑이 1보다 크면 n이 클수록 큰 로그 값 전체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n이 작을수록 큰 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 다 올려가지고 로그 2에 얼마 꼴로 정리를 해보자고. n은 25, d는 4니까 로그 2에 2의 4제곱해서 16. 자, c는 로그 2에 여기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리면 루트 250이 되죠. 그러면 25하고 16하고 루트 250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16이 루트로 씌우면 256이 되니까 얘가 얘보다는 크고 이런 관계가 되겠네.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문제풀이를 할게요.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a의 fx 꼴을 먼저 정리해보면, 자, 이 녀석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 밑이 1보다 크면 진수에 해당하는 fx가 클수록 저 함수의 y 값이 크죠. 그리고 fx가 작을수록 y가 작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가장 클 때를 찾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를 들자면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4. 그런데 x의 범위가 2부터 얼마면 좋아? 10?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진수 x 빼기 1이 가장 클 때는 x가 10일 때니까 x가 10일 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10일 때 최대. 그리고 진수가 가장 작을 땐 x가 2일 때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2일 때 최소라고 해서 구하면 되죠. 자,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제 위와 반대 상황이 되죠. fx가 크면 클수록 주어진 로그 함수의 y 값이 작게 되고요. 반대로 fx가 작을수록 y가 크게 되죠.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지수함수 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은 요 녀석이죠. 로그 ax가 여러 번 등장할 때 이 녀석은 로그 ax를 치환하자. 자, 치환할 때는 변역 조심하라 그랬죠. 치환하는 문자 그 녀석의 범위 로그 ax를 예를 들어 t로 치환하면은요, t는 실수 전체가 돼요. 왜냐면 로그 값은 아까 로그 함수의 치역에서 봤듯이 아주 큰 값부터 아주 작은 값까지 다 가질 수 있어서 얘가 지수함수의 치환과 다른 점이죠. 지수함수는 a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t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다면 그때
로그 AX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변형 t의 변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했던 최대 최소인데요. 로그 함수에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 첫 번째는 x의 로그 AX꼴, 즉 밑에도 x가 있고요, 지수에도 로그가 있어서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자, 이런 꼴은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라는 말을 써요. 취한다. 그리고 치환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데, 아니 x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 녀석의 우리는 그래프의 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여기서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녀석을 진수로 하는 로그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 위에 로그 ax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상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가서 얘랑 곱하기가 되니까 로그 ax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녀석이랑 같다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 a의 y를 대문자 y로, 로그 a의 x는 대문자 x로 바꾸게 되면 얘는 결국 y는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2차 함수의 식의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로그를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했다.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조심할 거, 주의할 것은 이걸 돌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돌려놓아야 한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렇게요. 자, 로그 AX, X의 로그 AX 꼴, 저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은 우린 양변 로그를 취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술기하예요. 이거는 지수함수에서도 나왔었죠. 지수함수에서도 산술기하로 활용한 문제가 있었다, 그지? 자, 산술기하는 이런 거죠. 로그 AX 플러스 로그 XA, 이 녀석의 최소값. 산술기하는 둘이 역수관계일 때, 더해지는 둘이 역수관계일 때 그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쓰기 아주 좋은 그런 절대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AX와 로그 XA를 더한 것은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루트 2의 곱해서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죠. 지수함수에서는 그래서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녀석을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줘가지고 얘를 치환하고 2차 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왔었죠. 로그도 확장하면 그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죠? 어쨌든 여기. 그래서 최대체서는 요 네 가지.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31번. x의 범위가 2부터 6인데, 자, 이 녀석은 x의 개수가 양수인 그런 1차식의 진수를 갖는 녀석이야. 그럼 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만 보면 1차 함수고, 이 1차 함수는 x가 클수록 이 값도 커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녀석이 가장 클 때가 최대값,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x가 2일 때가 최소일 거야. x가 2일 때 최소값 m은 2 넣으면 6 빼기 4니까 3이 되겠네. 자, x가 6일 때가 최대일 거야. x가 6일 때 넣으면 4, 5가 되겠네. 둘의 차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이번에는 진수 자리에 2차식이 왔어요. x의 범위는 요거고, 진수에 2차가 오든 3차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밑이 1보다 크다 할 때는 진수가 가장 크면 얘도 최대가 되고, 진수가 작으면 얘는 최소가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진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우선 해결해야 되니까 저 진수만 y라고 뽑아서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플러스 8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 된다. 자, 꼭지점이 2,8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대해서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주어졌네요.
자, 그럼 0과 4는 꼭지점에 대해 대칭인 위치에 있으니까 둘은 함수값이 같을 거야. 자, x에다 0 넣어보면 얼마 나오냐면 x가 0일 때 진수의 채소죠. 진수의 채소야. 4가 되고요. x가 0일 때와 4일 때, x가 2일 때 진수의 최대가 8이 되는 거죠.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진수가 클수록 전체 함수가 커지니까 결국 진수가 최대인 x가 2일 때 주어진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m은, 자, 이게 8이었으니까 3이 되는 거고, 자, x가 0 또는 x가 4일 때 그때 진수의 최소값이 4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은 로그 2의 4가 돼서 2가 되겠죠. 둘을 더하면 답은 5다. 자, 37번 x가 1부터 27일 때 로그 3x, 로그 3x, 로그 3x가 여러 번 나오면 치환해서 풀면 된다 그랬죠. 치환할 때는 변형 조심. 자, 3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x의 범위가 따로 없었다면 t는 실수 전체라고 하면 되는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t는, 자, t가 밑이 3인 로그이기 때문에 1일 때 제일 작겠죠. 27일 때 제일 클 거고요. 자, 0부터 3이 됩니다. 그래서 y는 결국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되겠네. 자,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꿀게요. 자, 1,5를 꼭지점으로 하고 범위는 0부터 3이래요. 0부터 3이면 여기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에서 최대, 1에서 최소가 되겠네. 자, t가 3일 때 최대. 자, 3 넣으면 얼마야? 9인가? t가 얼마일 때니? t가 1일 때 t가 1일 때 내 최소 맞죠? 최소는 5. 둘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4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하자면 t가 3일 때 1일 때는 t가 내가 정한 문자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한 사람은 궁금하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x는으로 돌려놔야 돼. 자, t가 3일 때라는 건 x가 얼마일 때였냐? 9일 때였나? 아니, 17일 때구나. 그리고 t가 1일 때라는 건 x가 3일 때가 되는 거네. 3일 때. 이렇게 돌려놔야 돼.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자, 넘어가서 41번. x가 1부터 16인데 x의 로그 x꼴, x의 로그 ax꼴. 자, 이러면 양변 로그를 취해서 지수에 있는 로그를 끌어내려야지만 그 다음에 치환을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라는 건 얘네들을 진수로 삼아서 밑이 2인 로그를 써주면 그만이야.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로그 2의 y와 로그 2x를 치환했을 때 식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치환할게요. 그러면 y는 x-2 곱하기 x가 되겠네. 자, 근데 여기에 x의 범위가 1부터 16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로그 2x 치환했을 때 요 x의 범위도 정해지겠죠. 자, 얘가 1이면 0이 되고 16이면 4가 되니까 결국 x는 0부터 4가 되겠네. 자, 얘는 꼭지점을 그리는 것보다는 절편을 이용하는 게 편해 보이네. 그래서 0과 2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0부터 여기 4 어딘가 4가 있겠죠. 그러면 여긴 1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최소는 x가 1일 때 나옵니다. x가 1일 때 누구의 최소값이냐면 바로 이 대문자 y의 최소값이죠. 그것이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x가 4일 때 누구의 최대값이냐면 대문자 y의 최대값이죠. 4를 넣으면 8이 되겠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는 게 xy, 대문자 xy는 내가 만든 문자니까 출제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얘가 1이라는 건 얘가 1이니까 소문자 x가 2일 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문자 y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니까 로그 2y가 마이너스 1이려면 y는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y의 최소값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4일 때
이거 뭐라는 거야? x가 4일 때라는 건 얘가 4일 때니까 x가 16일 때가 되는 거고요. 자, y의 최대값 이 8은 6의 8이라는 거니까 y의 최대값은 2의 8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256이 됩니다.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8.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만든 변수의 최대 최소는 출제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 마지막 문제. 로그 3x랑 로그 x의 80에 여기서 x의 위치와 3과 81의 관계를 보면은 얘네 둘이 서로 뒤집혀 있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 되니까 이렇게 역수관계인 두 녀석에 대해선 산술기하 쓰기 좋더라. 자, 로그 a의 x, 3의 x 더하기 얘는 로그 x의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이 녀석이죠.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x가 1보다 크다고 했는데 x가 1보다 크면 얘는 0보다 커지고 얘도 0보다 커지죠. 자, 우리가 0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만 한술기하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조건은 그래서 주어지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 루트 2에 곱하면 4만 남네요. 그래서 4가 최소값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언제 최소냐 라고 물어보면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라고 물어보면 더해지는 둘이 같을 때가 최소인 거죠.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즉 로그 3x가 4 로그 x 3이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로그 3x와 4 로그 x 3을 더해서 최소값이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4가 된다 그랬으니까 로그 3x와 4 로그 x 3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4가 될 때죠. 따라서 로그 3의 x가 2가 될 때가 말하고 x는 9일 때가 최대최소가 될 때 x값입니다. 항상 최대최소는 최대최소 값도 궁금하지만 그때 x값 또는 y값 어쨌든 최대최소가 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최소가 되는 상황, 다시 말해 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더해지는 둘이 같을 때입니다. 더해지는 둘이 같을 때 그걸 이용해서 x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남은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에 또 올려줄게요.